꽃차하면 막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꽃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또 차집까지 여시게 되셨는지 뭐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셨어요? 꽃 이쁘잖아요. 예. 꽃이 예쁘니까 일단은 좋아하고 또 이게 한 번 피는 것을 찻잔에서 또 한 번 피는 그 모습은 더 예뻐요. 마치 이제 사람이 그냥 있는 모습과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더 예쁘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도 물속에서 피어날 때 이렇게 출렁거림이라든지 그 물 빠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이뻐요. 그래서 한 번 핀 것이 또 한 번 제대로 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꽃차에 폭 빠지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그럼 이 꽃차집을 운영하시기 전에 예. 혹시 뭐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셨는지? 저요? 예, 궁금하네요. 저는 예. 전혀 다른 거 했었어요. 아무래도 연관성, 제 생각에는 연관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연관성이 꼭 그 상품에 대한 마네킹이었었어요. 예, 회사의 한 상품, 그러니까 제가 했던 게 한국 인삼이었었는데요. 그 인삼을 가지고 홍보하는 심볼 마크라 그러나? 그런 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마네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마네킹으로 이제 전시한다든지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홍보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모태가 돼서 꽃을 다루고 꽃차를 만들어서 문화를 보급하는 그 자체가 아마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전도사시네요. 그죠? 네? 그럼 이 꽃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와서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들에 나가다 보면 이런 야생화도 보이고 그런 꽃들을 이용해서 지금 차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꽃차들이 전부 다가 들에 피어있고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로 마실 수가 있나요? 마실 수 있어요. 전부 다요? 예. 근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어떤 꽃을 먹을 수 있는지 어떤 꽃을 먹을 수 없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먹지 못하는 꽃은 하나도 없다. 다만 사람에 의해서 자연의 것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사람에 의해서 키워진 것은 먹을 수 없다라고 과정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꽃을 키우면서 약을 하고 거기다 인위적으로 어떠한 그 식물 억제제라든지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우리가 못 먹는 꽃이 만들어진 거지 원래는 다 먹을 수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꽃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기 전에 꽃은 하나하나, 그러니까 국화는 예를 들어서 말려가지고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린 다음에 뭐 먹는다 이렇게 나오듯이 그 먹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생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익혀서 먹어야 되고 또 익혀서 먹더라도 우려서 먹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 먹을 수는 있으되 조리 방법이 틀리고 사람에 의해서 먹는 꽃과 못 먹는 꽃이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좋죠. 그렇구나. 네. 그럼 이 여러 가지 꽃들이 있잖아요. 이 꽃차를 마심으로써 어떤 우리가 그 몸에도 이로운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네, 효능은 뭐 대체 구체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꽃이 다 통일된 그런 그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철에 나는 꽃, 우리가 제철식품이라 네, 그러죠. 그렇죠. 야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꽃도 제철에 나오는 꽃을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비타민이라든지 단백질, 탄수화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녹차에 들어가 있는 카테킨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제철에 나오는 꽃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그 꽃 자체를 먹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꽃에 있는 향을 먹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관이 압축되거나 이완된 그런 부분들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제철에 나오는 꽃을 제대로만 이용하면 100분 우리 몸은 자유롭게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치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몸도 그렇고 그럼요. 마음도 그렇고. 예. 풍요로워지잖아요. 예, 예뻐지고. 그렇죠. 보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그래서 대표님 그 표정이 항상 꽃처럼 화사하게 피어있는 철이 없어요. 근데 방금 제철 꽃차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으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마시면 가장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여름에 가장 마시기 좋은 차. 네. 지금 예. 딱 이 시기에 제일 좋은 게 찔레예요. 아, 예. 찔레꽃 노래 아세요? 예. 어떤 노래 아세요? 찔레꽃 붉게 피는 백남아 선생님 부른 거. 예. 예, 백남아 선생님이 부르신 건데 네. 이제 그런 노래도 있고 또 장사익 선생님 부른 하얀 꽃 찔레꽃. 예. 그죠? 그죠? 예. 순결한 꽃 찔레꽃. 별처럼 달처럼 부서지듯 피어나는 찔레꽃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꽃차를 처음 하면서 푹 빠지게 됐던 것이 찔레꽃이었었거든요. 근데 찔레꽃이 우리나라의 토종 장미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다가 접을 붙여서 지금 찔레꽃이 만들어지고, 그죠? 여러 가지 품종이 개량되어서 뭐 크고 작은 꽃들이 나왔는데, 비타민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레몬의 한 17배 정도 되는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찔레꽃을 먹는 것도 좋겠지만 찔레꽃도 좋고 요즘 피는 장미꽃도 같은 장미과니까 그래서 장미꽃 같은 경우는 양귀비는 그물에 목욕을 했으며 클레오파트라는 장미꽃을 깔고 주무셨다 그래요. 그렇듯이 여름 하면 하얀 꽃 찔레꽃이 부서질 때 붉은 장미도 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돼서 탈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는 꽃들이 홍화꽃이라든지 해바라기 꽃이라든지 이런 꽃을 먹어줌으로써 속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철에 나는 제철꽃을 먹는다면 미리 좀 몸을 보호시키고 면역력을 많이 확대시켜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름이 되면 찔레꽃과 장미꽃을 꼭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곁들여서 홍화꽃차나 아니면 태양을 담아 먹는 해바라기 꽃차 이런 것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올 여름을 아주 건강하게 그러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벌써 기대가 돼요. 저도 빨고 마시고 여름 이제 오기 시작해요, 이제. 아유, 말만 들어도 이렇게 마음까지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대표님께서 꽃차집 운영하시면서 막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한 몇 가지 종류 꽃차가 지금 현재 이렇게 판매가 여러 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돋구고 있나요? 저희 집에서 1년에 이제 만드는 거는 한 120가지에서 많게는 한 140가지 종류수는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판매되고 일반인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건 한 30가지.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 드실 수 있는 거는 한 50가지. 그 나머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학교하고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기업하고 연구를 한다든지 그럴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혼합차, 백화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흔하게 많이 접하는 꽃들을 사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한 네. 보통 그러면 100여 가지 정도? 예,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죠. 그럼 대표님께서는 그 차를 다 드셔보셨습니까? 당연히 다 먹어보죠. 드셔보셨죠? 일단 만들면 맛은 봐야 되니까 다 먹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자식들 중에서도 뭐 다 똑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애잔하고 또 아끼고 싶고 더 이렇게 친근감이 가고 사랑해주고 싶은 자식들이 있듯이 예. 그 중에서도 많은 꽃차들 중에서 가장 뭐랄까 마음속에 좀 품고 싶다라 그럴까 또 가장 음미했을 때 내가 향이 정말 좋았던 거? 좋다. 예, 가장 좋아하는 차. 제가 제일 네. 마음으로 울면서 만들고 예. 울면서 팔고 또 행복했던 차가 백화차예요. 백화차. 예, 그거는 이제 1년을 통 털어서 꽃을 모아야지만 되는 거라 예. 100사람이 100번의 손길을 가지고 모아야지만 되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의 고사리 손이나 그리고 그 농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이나 이런 손들을 다 모아서 수집해서 가져온 것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골라가지고 혼합을 해서 일정 기간 또 그 숙성을 시켜야지만 만들어낼 수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많이 슬퍼하고 울었던 차고 지금은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또 마셔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화학과 사랑의 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백화차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거고 또 즐겨 마시는 차는 또 틀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늘상 첫사랑이 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첫사랑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 뽀뽀를 하셨어요? 손을 잡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첫사랑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저의 첫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스쳐 지나가는 봄바람처럼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첫사랑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련꽃 같은 경우는 꽃말도 첫사랑이지만 그 맛도 달콤하면서 여운이 오래가고 깊고 짧고 폭넓게 다가서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줄곧 1년을 통틀어서 365일이라면 360일은 마시지 않을까. 그렇게 좋아하는 차예요. 예. 그럼 꽃들도 보니까 그 향과 또 색깔을 예. 그대로 유지하면 더없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혹시 그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목련차가 목련꽃이 그 이렇게 건져 있을 때 그 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가장 이렇게 어렵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목련꽃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꽃말이 첫사랑이라고.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목련이라고 생각하면 목련꽃을 이렇게 만지면 만진 만큼 사람의 체온이 닿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가 다 갈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요. 예. 그래서 예민한 것은 예민한 만큼 다뤄지면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추억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간직하는 것이 더 좋지 그것을 까발려서 내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추억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련꽃도 될 수 있으면 손이 가지 않게 그 장갑을 낀다든지 아니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수분의 함량에 따른 온도 변화만 없게 한다면 네. 그대로 아주 노랗게 잘 말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또 수고가 또 희생과 또 사랑과 정성이 또 이렇게 같이 동반돼야만이 또 그렇죠. 그 꽃만의 향도 더 즐길 수가 있고 예. 또 대표님의 그 사랑이 또 정성이 듬뿍 담겨가지고 그럼요. 더 맛있는 차가 예. 이렇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피어나는 꽃을 한번 이렇게 꺾어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얘를 다시 피우는 것은 이 꽃과 나와의 교류가 생기지 않으면 차차에서 절대로 안 피어요. 그리고 색깔 유지라든지 색이라든지 그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골고루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와의 교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꽃차를 했다면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대표님께서 그런 마음이 그렇지도 항상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그 또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꽃에 대해서 그 향도 우러나고 맛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찔레꽃을 그 계속 마셨는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분들은 질문을 가끔 그렇게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꽃을 좋아하고 꽃하고 사랑을 하고 꽃하고 결혼을 하고 그것이 일과 연관이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첫째는 꽃하고 사랑 노름을 하고 꽃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희생이 되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꽃하고 놀 때가 제일 재밌어요. 미안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네. 그 꽃에 대한 향기, 거기서 나오는 향도, 마음도, 색깔도, 빛깔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여기 오시는 고객들은 다 전해지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 하시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젊게 사는 비결, 또 행복하게 사시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죠. 예, 제가 그 잡지책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책을 또 출간하셨더라고요. 예. 맑고 향기로운 우리 꽃차. 우리 꽃차. 예. 그 책에 담은 내용들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좀 잠깐 소개해 주시자면. 예. 제가 이제 그 맑고 향기로운 우리 꽃차 전에 마음 맑은 우리 꽃차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차는 그 책은 그냥 순수하게 제가 막 나열을 해서 한 100가지 이상의 꽃을 나열한 책이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이 서정적으로 조금 묻어간 책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나온 그 맑고 향기로운 우리 꽃차는 백화차에 대한 족보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책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과 함께 그 백화차의 족보를 학명으로 통하면 매화, 뭐 견매화, 홍매화, 일반매화 여러 가지 매화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하나로 통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지수는 30가지, 140가지가 될지 몰라도 학명으로 합한 것은 100가지다. 이렇게 해서 족보책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것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공통적인 학명을 썼다라는 거, 그런 데에서 좀 의미를 두고 싶어요. 네. 이렇게 책도 발간하시고 꽃에 대한 사랑도 남다르신데 이 꽃차집도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보니까 이제 한 7월 달에는 그 컨벤션 센터에서 꽃차 네. 박람회도 또 나가시잖아요. 예. 예.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앞으로 더 큰 계획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계획이라면 계획이고 나의 즐거움이라면 즐거울 수도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돼서 이 문화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차만이 아니라 꽃 산업 박물관 하나 정도는 좀 만들어서 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작은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책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자료집도 더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최종 나의 인생 목표는 그런 박물관 하나 만들어서 자료 서고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많이 열람할 수 있게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정말 혼자만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나눠주고 또 좋은 영향력도 나눠주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탤런트들을 또 꽃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또 제가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받는 것의 일부분이라도 나누어서 가는 것이 사람 된 도리 아닐까요? 맞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사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라고 전 음식 박물관 그리고 여러 박물관 많이 들어봤지만 꽃 박물관이라는 건 정말 좀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꽃
산업박물관 이렇게 생각하면 아, 차만 놔두는 데예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꽃차를 만들다 보면 부산물이 나오고 부산물을 쓸 수 있는 산업화를 만들지 않으면 뭐든지 일부분에 그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를 통틀어 얘기한다면 차 부분과 음식 부분과 그 다음에 화장품이라든지 공산품, 교육, 교재 이런 것까지 다 나와야지 그것이 하나의 그 산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힘만 하나 가지고는 힘들죠.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같이 이 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꿈은 현실로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정말 이렇게 또 대표님과 꽃에 대한 또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 했는데 아, 그래서 사장님의 그런 마음들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더 맑게. 또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예. 열심히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